안녕하세요. 솔로몬 코리아 KTV의 신영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신현수 기자가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이 가짜 뉴스라니와 매일경제신문의 KB부동산 라이브원에서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이 가짜 뉴스라니, 정부 여당 개변으로 조작설 주장, 현실 부정하니 대책도 헛발질한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소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8월 13일자 본지 A면 서울 아파트값 10억 원 돌파 기사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서울 전체 아파트 약 170만 가구를 전수조사해 발표한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509만 원으로 사상 처음 10억 원이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소 의원이 이 기사를 봤냐고 묻자 김 장관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서울 전체인 것처럼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소 의원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다고 본다며 허위 뉴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잡아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앞서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해당 보도에 대해 집값이 너무 비싼 일부 지역만 10억 원이 넘었는데 이를 과장한 치사한 기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평균 10억 원이라는 뉴스는 가짜란 주장은 개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강남구 20억 1,776만 원부터 9위를 기록한 양천구 10억 1,742만 원까지 10억 원 초과 9만 따로 계산하면 평균 가격은 13억 5,300만 원이 넘습니다. 중구 9억 8,629만 원, 영등포구 9억 8,177만 원, 동작구 9억 6,777만 원, 종로구 9억 4,544만 원 등 4개 구도 10억 원에 근접하였습니다. 물론 서대문구는 8억 원인데 동대문구, 강서, 성북구는 7억 원대입니다.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금강구, 금천, 관악, 구로구 등은 4억에서 6억 원 선입니다. 하지만 노도강 등에는 오래되고 작은 주택이 많아 평균값이 내려간 측면이 크며, 노원구에서도 5억 원으로 지어지는 지 20년이 넘는 방 2개짜리 전용 38제곱미터 아파트밖에 살 수 없습니다. 대단지나 역세권 등을 충족하는 웬만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대부분 9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말대로 아직 10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가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나날이 급등하는 집값이 걱정돼 주말마다 패닉 바잉, 공황 구매를 하러 돌아다니는 3040 세대의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들도 가능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자녀 통학이 안전한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10억 원이 됐다는 게 지난 13일 기사의 요지입니다. 시장 수요가 반영된 가격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가짜라고 우기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책 수요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통계부터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0번 넘게 발표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은 물론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곤 하는데, 수많은 정보 속에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마련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며 특히 부동산 정보는 금전적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생각과 다른 부동산 상식은 뭐가 있을까요?
KB부동산 리브온이 잘못된 부동산 상식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 전세 매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칭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 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약정한 계약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 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리 요구를 임대인에게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면 됩니다. 그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되는데, 민법 626조 임차인이 상환 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하고 하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취소 일정 시간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어떠한지, 우리가 흔히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단순 변심일지라도 통상 일주일 이내 주문을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발송되기 이전에만 취소를 요청해도 환불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도 일반 구매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다면 성립이 될까요? 흔히 부동산도 계약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4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적으로 보면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부동산은 소비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일반적인 물건 구매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특약 등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되었다면 취소를 요청한다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특히 부동산 계약은 정식 계약이 체결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매 계약의 중요 시설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매매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매 대상 물건과 매매 대금, 잔금 지급 일자나 입주일자 등을 협의하고 계약금을 지불한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럼 다음,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흔히 착각하는 부동산 상식 중 하나는 바로 가계약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단순히 임시계약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주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특별한 조약을 설정할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가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구두계약 등 증명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매물 등록은 여러 곳에 아니면 한두 군데만 집중 공략을 해야 하나요? 흔히들 부동산을 팔려고 매물을 내놓을 때 여러 중개업소에 등록하면 매물의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중개업소 간 경쟁을 유발해 높은 가격에 빨리 잘 팔릴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매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한두 군데 정도 선별해서 내놓는 것이 더 유리하며, 전속이 아닌 모두가 갖고 있는 매물이 되면 중개 수수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중개업소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지라는 식으로 매물을 방치해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매물이 어디에 올라왔는지 대부분 공유가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 매물을 등록하면 어느 중개업소에서도 그 매물을 중개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믿을 만한 중개업소 한두 군데를 두고 집중 공략하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한 후 원하는 가격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 정해진 업소에 계속 거래 성사를 독촉하는 것이 부동산을 더 빨리 잘 팔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매물을 다양한 곳에 내놓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물을 독점으로 받은 중개업소가 의도적으로 매물 가격을 낮추거나 거래를 미루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속 중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두 군데 정해진 업소에만 매번 독촉하는 것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중개업소에 내놓는 것이 좋으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여기던 몇몇 부동산 정보가 사실은 틀린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식들 중 의외로 잘못된 상식도 많은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KB부동산 리브온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이 가짜 뉴스라니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 트윗, 카카오톡, 페이스북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